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전하는 힘,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의 세력으로 정보를 생산을 하고 절대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선점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는 그런 지혜를 함께 자고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자 전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자지구에서도 다시 또 포격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 종식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자지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발휘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하나는 조선주 오늘 낭보가 또 들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기가 3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공매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전쟁 종식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다시 한번 더 포격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가자 휴전 깨지나 이스라엘군 가자 지구 광범위하게 공격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하마스가 휴전 거부를 했다. 이건 이스라엘 군의 이야기입니다. 전역에서 공격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뒤에 보면 상당히 폐허가 된 그런 그림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반영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유가부터 움직이는 부분들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후티 반군 얘기도 넣으면서 이런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유가도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고,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우려감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여기 오늘 2620선 부근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맞고 빠지는 양상들이었는데, 자, 요 자리가 뭐냐면 바로 1년간의 평균 주가선입니다. 자, 1년간의 평균 주가선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평이다 보니까, 장기평은 지지도 강하지만 저항도 그만큼 강한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지점 자체를 이번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앞에 있던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이 연출되었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맞고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어떡하지?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앞에서 꾸준하게 돌파를 시도했던 흔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맞고 이런 식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2620포인트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평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났고,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상방의 2670포인트, 2620포인트는 일부 차익 매물은 넣을 수 있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꾸준하게 그 박스권이 유지가 됐던 자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핵심적인 모멘텀이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돼 줘야 되는 반면 국내에서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해외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국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267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더 상기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포격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빠르게 종식돼 줘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주식적으로 본다면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증시가 맞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바닥이라고 봤던 249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여기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자리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2490포인트 깨져서 내려오려면 국내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대치로 확대가 돼줘야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줘야 되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대치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개에 대한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249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현금화를 일부 해놓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완만한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대신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개가 ETF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지 못해서 ETF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은 안 갈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등락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종목에 좀 집중하는 대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 이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삼성중공업이 에탄 운반선에 대해서 두 척 4,661억 매출액의 약 5.8%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 이슈가 나왔고, 우리가 이제 이 공시 이슈는 곧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공시는 이제 이런 이슈는 아마 그 금액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기준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주 공시는 일주일 내에 발표를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계약 수주는 3월 17일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수주 공시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계약을 그냥 곧장 와서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하게 계약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바이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미팅을 몇 차례, 수십 차례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물건 보고 앞으로에 대한 브리핑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다만 현재 대세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조선소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래 보시면 조선 관련돼서 나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주액이라든지 또는 업황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면서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나쁜 뉴스라고 본다면 이제 그거죠. 공매도에 대한 재개 가능성. 그만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다 얘기하는 것은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에탄 운반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척 수주했다. 좋다. 별표 3개. 자, 에탄 운반선이 왜 중요하냐? 자, 이 에탄 운반선이 과거에 2020년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자, 이때 LNG선 VLEC 덕분에 한국 조선업 세계 선박 수주 2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인데, 자, 여기에 나오는 VLEC.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초대형 에탄 운반선입니다. 자, 이 에탄 운반선은 우리가 VLEC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발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글을 잘 보시면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리서치 업체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는 86만 CGT로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은 73%에 달하는 63만 CGT를 수주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36척 중에 이제 23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6%인데, 그죠? 왜냐하면 36척 중에 23척이니까. 자, 요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6%채 안 되죠. 왜냐하면 12개 하면 24개 해야지만 66%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3%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 CGT라는 것이 이제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박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작업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자, 그리고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다, 낮다. 그리고 이게 대형선이냐, 아니면 소형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달리 객관적인 수치로 매깁니다. 똑같은 배를 두 개를 놔두고 하나는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배고 하나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배다. 그럼 똑같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 배는 둘 다 한 척 한 척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거기에서 작업 난이도와 선박의 부가가치와 대형선 여부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가중을 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선정벌 CGT 개수를 따져보면 VLCC는 0.3 그리고 LNG 운반선은 0.75 여객선은 2.0 이런 식으로 개수 자체를 좀 더 높게 판단해서 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CGT 개수가 높은 배일수록 작업 난이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따져서 현재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고부가치군에 대한 배들이 많이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조선 1등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 2020년도에 1등 할 때 잘 나갔던 LNG선이나 VLEC가 2020년도에 1등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는데 최근에 수주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LNG 운반선 또는 VLEC였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LNG 초전 보냉제라고 하는 동성화인텍이나 또는 한국카본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한국 조선의 지금 현재는 상당히 뭔가에 대한 분위기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자, 이 표는 2024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배를 수주했던 척과 그리고 이것을 CGT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주되는 배를 건조되는 척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다. 이거는 뻥이에요.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 표를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한국은 우리가 10월 달 걸 한번 같이 보자고. 10월 달 걸 보면, 한국은 62 CGT고, 그리고 척은 11척을 수주했어. 그러면 이거는 한 대당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한 5.5 정도 나온다, 그죠? 5.5. 5.2, 뭐 5.5 그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158척이고, 158 CGT고, 거기에 60척을 납품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척당 얼마예요? 2, 6, 22, 그러니까 6, 5, 그죠? 그러니까 2.5에서 한 2.6 되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CGT로 따졌을 때는 약 2배 정도 더 높은 배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대신 9월달을 보면 9월달은 우리가 63 CGT고 20척이니까 요거는 이제 3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중국이 320이고 84. 그러니까 84, 84, 32. 그러면 얘들도 이제 4가 채 안 된다. 그죠? 8, 4, 30이니까 3.7, 뭐 3.8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더 CGT가 높았는데 대신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고부가치군에 대한 배를 납품할 때가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에 따른 배를 얼마만큼을 납품했느냐가 아니고 배는 이제 CGT로 점유율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한 점유율을 따져보니까 중국은 약 69.2% 점유율을 차지했고 자, 대신에 한국은 18.1%를 차지를 했다. 그리고 일본이 4.6%를 차지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2025년도 전망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2025년도 전망은 중국은 여기에 대한 CGT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한국은 CGT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한다. 왜? 바로 최근에 많이 납품되는 것이 LNG와 그리고 이제 VLEC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이 좀 더 잘 만드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친환경 엔진 관련돼서 자, 이런 기업들도 함께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우리 오늘 조선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선주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HD 현대그룹이에요. 그럼 HD 현대가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 HD 현대가 있습니다. HD 현대라는 기업이 있고 HD 현대 안에 조선을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는 나는 조선의 메카야. 이게 누구냐?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이 HD 한국조선해양 안에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사모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배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조선주 그냥 HD 현대그룹 좋다. 그럼 HD 현대를 하시면 돼요. 근데 HD 현대는 현대오일뱅크도 HD 현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는 현대그룹을 모두 다 아우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업종이 좋아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기업이에요. 왜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HD 현대중공업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분 구조를 보면 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 HD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 자, 그리고 HD 현대미포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미포도 누가 들고 있어? HD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있어. 한마디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 조선에 대해서는 내가 형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밑에 딸린 내 동생들 아까 봤지? 그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에서 조선을 담당하는 것은 HD 한국조선해양 그 안에 그 밑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들은 가치주로 우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을 보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월봉이나 주봉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꾸준한 추세적 상승을 좀 유지해주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한번 맞고 빠졌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미포도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조금 하락은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냥 이탈되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가 초저온 보냉제 관련해서 조선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우리 동성화인텍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동성화인텍은 우리가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기업이 바로 이 동성화인텍이었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곧장 11월 7일 날 추천드렸던 기업이 바로 이 동성화인텍이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추천할 때 우리가 월봉이 바뀌었다. 그죠? 월봉,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 월봉 패턴이었어요. 이건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 월봉이 바뀌면서 주가가 뽑아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지금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이에요. 지금 보면 매집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2,000원, 13,000원에 걸렸거든. 그럼 거기에서 TP 가격 2배를 잡으면 얘들이 25,000원, 26,000원만.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갈 때 거래가 또다시 한번 크게 터진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 동성화인텍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가 1년 동안 그냥 보유해서 2배, 3배 더 먹을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3월 31일 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먹고 나가는 전략으로 지금은 취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자, 똑같이 매출의 90% 이상을 이 초저온 보냉제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카본. 자, 한국카본도 지금 보면 이제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앞서 봤던 동성화인텍보다 조금 더 느리지만 이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 계력은 여전히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엔진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또 부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엔진, 하나엔진도 어때요? 모양을 또다시 만들어 가는데 지금 보면 월봉이 오장창 지금 뽑아내고 있죠. 근데 지금 각도 자체가 월봉상에서 조금 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왜냐하면 기관에서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땡겨 올리기 때문에 월봉은 조금 이격도가 커져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20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뽑아내기 시작했으니까 이 추세는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엔진, HD 현대마린엔진. 자, HD 현대마린엔진은 작년에 HD 현대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 그룹사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편입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앞서 봤던 하나엔진보다는 저는 차트로 본다면 HD 현대마린엔진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앞에 있던 요 자리가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을 한번 주고 난 뒤에 바뀌어서 올라오는 시점이니까 매물에 대한 소화는 좀 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조선기자재 쪽으로 좀 작은 종목군들을 보면 먼저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제 지금 보면 월봉이 이미 바뀌어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 대부분의 이런 조선주들이 현재 과거 2012년부터 2016년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같이 우상향을 보이면서 넘어간다 하는 거는 이 업황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 2017년도에 2차전지가 그랬어요. 2차전지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이 똑같은 시기에 다 넘어갔거든.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현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하나엔진, 하나오션 다 이런 기업들이 거의 유사하게 한두 달 차이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들이에요.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업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가치주로 말고 좀 더 봐야 된다. 다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그 이후로 일부 조정이 나온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로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라 MS 이런 것들도 보면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뀌는 개별주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차트가 똑같이 움직여요. 자, 이런 기업들도 차트가 보면 꽤 많이 갈 수 있는 차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태광, 그죠? 성광밴드,
뭐 조금 작은 걸로는 이제 하이로 코리아도 있겠죠. 하이로 코리아나 뭐 지금 요 기업들도 보는 피팅 밸브 업체들 다 똑같이 우상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개별주 좀 작은 종목을 본다면 뭐 화성 밸브 요 정도 요렇게도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개별주로 또 같이 본다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1승 뭐 이런 기업들 분뇨 장치를 또 배에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오리엔탈 정도 예? 그리고 이제 KSP 뭐 이런 기업들 작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기자재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조선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올려놨어요. 조선주 분야별 총정리. 요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그 내용이 괜찮았는데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 그전에도 이제 이상로 띄우고 검색창에 이상로 띄우고 조선이라고 적어보시면 제가 이 조선주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신고가 가능성을 언급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조선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1998년도에 트럼프가 둘째 부인과 트럼프의 첫째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옥포조선소. 그때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요트 한 대 구입하겠다. 했는데 구입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보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베거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실력으로 1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의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